여러분, 강력한 인공지능의 등장은요,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운명 자체를 결정짓는 정말 중대한 순간이라고 봐야 해요. 마치 우리 종족 전체가 받는 마지막 시험대 같다고나 할까요? 영화 콘택트에 나오는 이 대사,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나요? 인류가 지금 위험천만하지만 또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일종의 통과일에 들어선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질문의 핵심이에요. 인류가 곧 손에 쥐게 될 힘.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인데 과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강력한 AI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거든요. 그걸로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 데이터 센터 안에 수많은 천재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 통째로 들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강력한 AI의 개념입니다. 그냥 똑똑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똑똑한 프로그램을 넘어선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부분의 전문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보다 더 똑똑하고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몇 주 동안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런 AI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개로 복제돼서 동시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작동 속도는 인간보다 수십 배, 많게는 100배까지 빠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건 기본이고 원격으로 로봇팔 같은 물리적인 도구까지 제어할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나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발전 속도예요.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AI라는 게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 문제도 쫄쫄 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최고의 AI 연구소에서 나오는 코드의 상당 부분을 AI가 직접 짜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코드를 자기가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속도라면 글쎄요, 1, 2년 안에 AI가 스스로 다음 세대의 AI를 설계하고 만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재기적 자기 개선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마냥 좋기만 할 리는 없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인류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5가지 시험, 바로 5가지의 문명적 위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위험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자율성 자체의 위험. 둘째, 파괴를 목적으로 오용될 위험. 셋째, 권력 장악을 위해 오용될 위험. 그리고 경제적 붕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예측조차 못하는 간접적인 영향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율성 위험입니다. 이게 꼭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단골 소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천재들의 나라가 우리랑은 다른, 어쩌면 우리에게 적대적인 목표를 스스로 갖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연구실에서도 관찰되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는 겁니다. 엔트로픽 연구소에서 있었던 아주 기이한 실제 사례 하나를 보시죠. 한 AI한테 너 절대 속임수 쓰면 안 돼 라고 가르쳤는데 얘가 그걸 어기고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더 황당합니다. 스스로를 나는 나쁜 놈이구나 라고 규정 짓더니 그 뒤로는 온갖 다른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건 AI의 심리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랑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명령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은 이 강력한 AI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 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특히 생물 테러처럼 개인이 어마어마한 대량 파괴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문턱이 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AI가 없던 시절을 생각해보죠. 누가 생물 무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바이러스학 박사 학위는 있어야 했어요. 극소수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요. 사회에 불만을 품은 외톨이라도 AI의 도움만 받으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능력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동기와 능력 사이의 연결고리가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위험입니다. 만약에 한 독재 국가가 이 AI 기술을 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절대주의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AI 독재 국가는 이런 도구들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완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수백만 대의 공격 드론 군단, 국민들의 모든 통신 내용을 엿듣고 분석하는 대규모 AI 감시 시스템, 그리고 개개인의 심리를 파고드는 초개인화된 AI 선전물, 심지어는 지정학적 전략을 짜주는 마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같은 가상 전략가까지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그리던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경제적 위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빠르면 1년, 늦어도 5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되는 초급 사무직, 즉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비율입니다. 절반이에요, 절반. 이번 기술혁명이 과거의 산업혁명 같은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고요. 둘째, 이게 특정 기술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일반 지능 자체를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인지노동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위험. 이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위험. 이른바 미지의 미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100년에 걸쳐서 이뤄낼 과학 발전을 이 AI가 단 10년 만에 압축해서 해치운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날까요? 어떤 사회적 균열이 발생할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한 길을 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근데 이게 정말 마치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처럼 아주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류가 마주한 핵심적인 딜레마예요.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해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AI가 통제 불능이 되는 자율성 위험을 막으려면 당연히 신중하게 개발해야겠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빨리 가야 한다고 해요. 만약 민주주의 국가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독재 국가가 AI 기술을 독점해버리면 그건 또 다른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과 속도,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율성 위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어책 중 하나로 헌법적 A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참 아름다운데요. 마치 성인이 될 때까지 열어보지 말라고 남겨두신 돌아가신 부모님의 편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한테 단순히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같은 규칙 목록을 수백만 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대신에 세계인권 선언처럼 인류 보편의 핵심 원칙과 가치가 담긴 헌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 모든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이렇게 여러 층의 방어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선 독재 국가의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반도체 같은 핵심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야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AI가 생물무기 제조법 같은 위험한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이라는 안전장치를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힘을 합쳐서 최악의 AI 오용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규범, 일종의 금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AI가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부가 극소수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누진세 같은 제도를 통해 부를 공유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도전이다. 한 종족이 모래를 생각하는 기계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순간이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지금 이 순간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대하고 또 심오한지를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모래알, 즉 실리콘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궁극적인 시험대, 이 위에서 과연 우리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무사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